안녕하십니까. 이주영 법무사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에 보통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요. 이 한정승인 이후에 청산 절차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. 그 대표적인 것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제도가 있고, 민법 규정에 의한 배당변제, 통상 우리가 임의배당이라고 하는데요. 이 임의배당 규정들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특히 이 임의배당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게 되죠. 이 한정승인은 말 그대로 재산보다는 부채가 많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. 그런데 재산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이 재산을 나중에 채권자들에게 청산해 줘야 되는 절차들이 남게 됩니다. 보통은 한정승인 하고 난 이후에도 채권자 보통 대리인 사무소에서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고, 그렇게 되면 망인의 재산이 남아있는데도 그 재산 처리가 안 돼서 3년, 5년 이렇게 계속 그 청산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되시면 나중에 상속인들의 책임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니까요. 그렇게 두시지 말고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. 그러면 그 재산들을 채권자들에게 안분해주는 절차를 상속재산 파산을 할 것인지, 아니면 민법의 배당 변제 규정, 임의배당을 할 것인지 빨리 정하신 다음에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상속재산 파산이라는 것은 뭐냐면요,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229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상속 한정승인을 한 사람은 채무를 완지할 수 없는 것을 발견할 때 지체 없이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. 이것이 상속재산 파산 규정입니다. 또 민법에는 또 이런 규정도 있죠. 한정승인자는 기간 만료 후에 채권자들에게 그 채권 비율로 변제해야 한다. 이렇게 규정이 되었습니다. 이것이 배당변제 규정인데요. 상속재산 파산이나 배당변제 규정은 채권자들의 채권에 맞게 청산을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취하느냐는 법률 전문가와 의뢰인이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릴 것은 배당변제, 임의배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. 민법 규정에 따라서 그러면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요? 청산 절차는 말 그대로 상속인이 진행하는 절차인데요. 우선은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 무편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 내용증명 무편에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냐면, 우선은 한정승인을 할 당시에 금융권의 재산이 있는데, 이 금융권의 재산들을 임의로 수령을 할 때 실제로 그 보험 수령하는 금액들이 한정승인 할 때의 금액과 맞는지, 실제는 이자들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. 그 이자 부분까지 합쳐서 실제로 배당변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그 부채증명서, 또 잔액증명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받아야 되고요. 나아가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보험입니다. 보험의 경우에는 망인의 사망 기준으로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게 되는데, 이 해약환급금 확인서를 받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사망보험금, 또 일반 손해보험의 경우에는 진단금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.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는 수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이 해약환급금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한정승인 이후에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이 생명보험에 남아있는 해약환급금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이 보험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때 상속 당시에 망인의 재산은 얼마였는데 나중에 수령할 때는 이 해약환급금이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줘야 되고, 그 내용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채권자들에게 송부해줘야 됩니다. 더 중요한 건 뭐냐면, 이 보험금 중에 그 진단금이 있습니다. 암보험 진단금, 또는 병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입원 진단금, 여러 가지 진단금들이 나오는데, 이 진단금 어떻게 산정이 돼야 될까요? 이 진단금들은요, 엄격하게 얘기하면 망인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보험 증권, 보험 계약서를 보면 거기에 계약자, 또 피보험자,
그 다음에 수익자가 나오는데, 이 진단금의 경우에는 특히 더 봐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, 이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망 외 보험금 수익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수익자가 그 보험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고요.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됩니다. 그래서 망인이 살아생전에 이 사망 외 보험금에 대해서 그 수익자를 상속인으로, 법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이 진단금 자체를 상속인이 받아서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의율할 수 있는데요.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 계약서, 또 그 보험 증권을 통해서 계약자, 피보험자, 그 다음에 수익자, 특히 사망 외 보험금의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진단금에 대한 부분들도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통은 진단금의 경우에는 망인의 재산으로 의율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속재산에 포함해서 청산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.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내용증명에 보낼 때 보험에 대한 해지환급금 내용을 상당히 상세하게 기재를 해서 증거자료 첨부해가지고 실제로 망인의 재산은 우리가 한정 승인을 받을 때보다 조금 늘어났다든지 또는 줄어들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증거와 함께 적시를 해주고 채권자들에게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적절하게 매매가 됐는지, 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적시가 돼야 되고, 나가서 망인의 재산 중에서 자동차가 있었을 경우에는 한정 승인을 받을 때는 자동차 가치가 100만 원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니까 100만 원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 있는데, 보통은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. 그러면 적게 나왔을 경우에는 매매계약서, 또 실제로 매매대금을 수령한 그 영수증을 첨부해가지고 상속재산 목록을 특정해야 되고요. 이렇게 특정이 되면 우리가 채권자들에게 실제로 한정승인 당시에 상속재산은 얼마였는데 우리가 배당해야 될 실제 금액은 얼마다. 만약에 실제로 배당해야 될 금액이 1,000만 원이다. 그러면 이 1,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을 진행할 것입니다.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시면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? 내용증명을 보낼 때 우리가 들어간 절차 비용 또는 그 망인의 장례 비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망인의 재산 중에서 내가 망인의 장례를 치를 때 들어간 재산, 장례 비용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, 또 그거에 대한 증거자료 이런 것들을 토탈해가지고 이것이 민법 규정에 의해서 또는 판례에 의해서 망인의 그 재산 중에서 지급된 그 장례 비용들은 제외하고 얼마를 배당하게 하겠다.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라면 그 이의를 알려주고, 이의가 없다 하면 언제까지 그 부채증명원을 보내달라. 그래서 그 상속인들의 채권을 특정한 다음에 다시 배당표를 작성하고, 이 배당표를 작성할 때 선순위 채권이 있을 수 있죠. 이 선순위 채권들을 먼저 배당해주고, 그리고 나중에 그 일반 채권자들의 채권들을 안분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사람들은 되게 편하게 생각을 하는 게, 임의 배당이니까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배당해도 돼? 이렇게 생각하는데, 임의 배당이라는 것은요, 민법 규정의 배당 변제 규정에 따라서 선순위 채권, 또 후순위 채권, 그 후순위 채권 중에서도 동순위 채권 이런 부분들을 안분해줘야 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으니까, 이런 부분들은 미리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배당이 이루어지면 보다 법률적인 안정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 한정승인 한 이후에 청산하는 절차, 그 중에서 상속재산 파산 절차 이외에 임의배당, 민법에서의 배당 변제 규정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따뜻한 법률 이주용 변호사.